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먼저 하면은 첫 번째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공부는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공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문 읽기, 노래 부르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조각 맞추기. 근데 그런 거 해가지고는 인지 기능이 좋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피지컬 액티비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피지컬 액티비티 중에 가장 현재까지 치매에 관련돼서 좋아지는 능력은 뭐냐? 걷기 운동이다. 걷기 운동만큼 뭐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나 뭐 특히나 수영 이런 거는 위험하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노멀하고 안전하게 하는 거는 걷기 운동이다. 그래서 피지컬 액티비티 중에 그게 걷기 운동이 가장 먼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하고 자꾸 만나는 거. 그래서 하루에 10명 이상 만나라. 그리고 대화를 해라. 그렇게 하면은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금해야 게는 뭐 고혈압, 당뇨, 담배, 혈압, 당뇨. 특히 치매 환자는 당뇨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려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당뇨병과 합병증과 같이 나타나서 이 다음에 폐혈증하고 폐렴하고 같이 넘어가요. 금방 죽어버려요. 당뇨를 관리를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럼 치매를 그동안에 검사를 해서 발견할 때까지는 보통 2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환자라 예를 들면 치매 환자인데 어떤 며느리가 그래요. 자기 시어머니가 치매 환자예요. 근데 보건소에 가서 치매 판정 받으려고 장기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딱 가요. 그래서 검사 받는데 검사 받을 땐 말짱한 거예요. 대답도 잘하고 잘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장기급여 보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환자는 옛날 거는 100% 기억합니다. 아 옛날에 뭐 또 뭐 이건 근데 어제 한 거, 오늘 저녁 뭐 점심 때 한 거 이거 잘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그 전에는 뭐 지금 조선대학교에서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MRI를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거의 완성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을 하시면 잘 못해요. 왜냐면 치매가 50% 진행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현재까지 치매 환자는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치료. 좋아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냥 더 나빠지지 않게만 만들고 있어요. 치매 환자의 약을. 그게 문제. 그래서 치매 환자는 뭐 좀 혈액을 뭐 검사한다, 단백질을 검사한다, 뭐 펫을 검사한다, MRI를 검사한다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치매 환자로서 이미 30에서 50%를 지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 얼만큼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때부터 약을 드십시오. 이것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 앞단에 있는 거는 발견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단에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게 걷기다. 워킹 스피드다.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의 바이탈 사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다 아는 내용들이 있는 6가지의 바이탈 사인들이 있죠. 우리가 배 아프면 어떻게 하습니까? 막 아프다 소리 지르거나 뭐 배고프면 애들이 막 울거나 어린애들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울면은 엄마가 젖 주고 우유 주고 다 이러잖아요. 그게 다 바이탈 사인입니다. 근데 우리 성인들의 바이탈 사인은 첫 번째는 6가지 중에 의학사전 중에서 보면은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체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나 이제 보면은 아프면은 뭐 병원에 가면 체온부터 재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의 높낮이에 따라서 처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바이탈 사인입니다. 두 번째 바이탈 사인은 혈압입니다. 혈압. 그러니까 특히
환자들은 혈압이 중요하죠. 특히 수술하는 환자들은, 특히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세 번째 바이탈 사인은 심장 박동수입니다. 심장 박동수에 따라서 내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저혈압이거나 뭐 이런 게 다 관련되는 거죠. 네 번째 바이탈 사인은 호흡수입니다. 1분의 호흡을 몇 번을 쉬는, 특히 중환자에서. 애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회복 기간 동안에. 다섯 번째 바이탈 사인은 뭐냐면은 페인, 통증입니다. 말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 두드려 보잖아요. 막 소리 질러 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다 바이탈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바이탈 사인이 워킹 게이트, 즉 걷기.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워킹 스피드입니다. 그러니까 걸음걸이 속도가 건강을 측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환자들이 아침마다 회진합니다.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다 혈압, 체온 다 재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탈 사인 재를 하는데 걸어보세요 하는 의사, 간호사가 없어서, 그렇죠? 혹시 몰라요? 수술한 후에 막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회복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걸어보세요라고 바이탈 사인 사람 주는 거는 정형외과에서 다리가 프랙처가 됐거나 아니면 기타 어떤 수술을 했거나 재활을 했거나 이렇게 한 이후에는 나머지는 걸어보세요라고 하면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워킹 스피드가 건강을 측정하고 건강으로서 대변되고 이러한 거는 이미 논문으로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10편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 비슷한 논문. 외국에는 수만 편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수만 편이. 그래서 2014년에 논문을 이 아인슈타인 대학에서 알버트라고 하는 이 인도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천천히 걷는 것이 알츠하이머, 즉 디멘시아, 치매를 예측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KBS에서 이거를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 저널 여기에다 이제 발표를 합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부터 암스테르담 대학, 미국의 특히 그 듀크 대학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지금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자기의 걸음걸이 속도가 변화하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인지를. 즉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빨리 걷게 의식적으로 걷는 것 외에는 평상시 속도는 걸음 속도가 떨어집니다. 조금씩. 몇 센치씩? 1cm, 10cm 이렇게씩. 그러니까 의사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한번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수술한 전과 수술한 후에 10cm를 속도가 회복 능력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도가 10cm가 빠르다, 늦다. 이게 회복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에 의하면,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표준과학연구소에서 걸음 속도로 치매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을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최초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보행 분석을 가지고 영국의 억세스 대학이라는 데 여기가 유명한 대학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논문들은 치매가 걸렸거나 경도 인지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논문을 해서 걷기 속도를 정형화하게 만들어놔서 어레인지에 넣어놨어요. 이 자료 다 드릴게 올려놓을게요. 이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행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인지적 워킹, 소위 내가 의식적으로 걷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오차가 많은 거죠, 사실은. 근데 뭐 몇천 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오차를 좀 줄이는 거죠. 사실. 예를 들면 허벅지가 근육이 감소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속도가 줄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코어 근육을 키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코어 근육을 키우라는.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